458년 41년간 왕위에 있던 눌지가 승하하면서 그의 장남 자비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20대 국왕 자비 마립간이 됩니다. 기존 신라의 왕위 계승은 대부분 연장자가 왕위를 이어받음에 따라 사위가 왕위에 오르는 일도 비일비재했었는데 자비는 눌지의 적자로서 실성을 밀어내고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왕권을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었고 때문에 두 명의 왕비와 결혼을 했으니 바로 자신의 동생이었던 복호 미사은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이로 인해 불안했던 왕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고구려를 적대시하며 잦은 마찰을 빚었고 변방은 외나라의 약탈로 많이 어지럽기도 했는데 462년과 463년 외나라 군사들을 격퇴한 이후 변방에 여러 성을 쌓았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들을 효과적으로 격퇴하기 위해 467년 모든 전함을 수리해 수군 전력을 증강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를 했으며 이 시기 즈음 고구려가 실직성을 공격해 함락함에 따라 지난 눌지편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모든 수탁을 죽이라는 이야기도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한편 군사력을 증강한 백제 계로왕이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되었는데 이때 신라에게 지원군을 요청하면서 고군 분투했음에도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이 함락되면서 계로왕도 붙잡혀 처형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백제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상단에 카드 클릭하시어 시청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무튼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백제와 신라가 점점 수세에 몰리게 된 데다 백제 계로왕마저 고구려에게 붙잡혀 처형당하면서 자비는 곳곳에 여러 성을 쌓고 고구려의 침입을 대비하게 되는데 실직성까지 빼앗긴 상황이라 수도 서라벌도 안전하지 않았고 때문에 이때 세워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성이 바로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삼년산성입니다. 삼년산성은 3년에 걸쳐 쌓아 완성했기 때문에 삼년산성이라 불리고 있는데 심혈을 기울여 쌓아 올린 산성인 만큼 이곳이 세워진 이후 해당 지역은 신라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누가 공격했던지 간에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을 정도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군사적 지지 기반의 토대를 마련한 자비의 노력 덕분에 훗날 진흥왕이 영토를 수월하게 확장하는 데에 크게 기여를 했으며 통일을 위해 백제와 싸울 때도 백제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전진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479년 21년간 왕위에 있던 자비가 승하하면서 그의 장남 소지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21대 국왕 소지 마립간이 됩니다. 아버지 자비가 자신의 동생이던 복호 미사은의 딸과 결혼하면서 낳았던 자식이 바로 소지이며 소지의 어머니는 미사은의 딸인 왕후 김씨였습니다. 더불어 소지 역시 복호 미사은의 아들인 스보 내숙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러한 기록들로 미루어 보아 근친혼이 매우 성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자비와 소지 두 왕들은 기록에 따라 삼국유사에는 복호, 삼국사기에는 미사은 가문과 혼인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어쨌든 이 시기는 왕위에 대한 정통성 확보와 김씨 가문의 권력 세습을 안정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백제와 신라의 관계가 돈독해지자 이를 경계한 장수왕이 또 한 번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침공하기에 이르고 이로 인해 호명성, 즉 지금의 경북 청송까지 남진해 성 7개를 빼앗음과 동시에 미질부, 즉 지금의 경북 포항시까지 진군하게 되는데 이곳은 신라의 수도 서라벌과 매우 가까운 곳이라 두 지역이 고구려에게 넘어가면서 신라도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백제와 가야의 연합군이 신라를 구원하러 와서 고구려를 물리쳤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경계한 백제는 정략 결혼을 통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으니 백제 동성왕의 혼인 요청에 따라 이벌찬 비지의 딸을 동성왕에게 시집 보내면서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면 신라가 도와주고
신라가 공격받으면 백제가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494년 고구려가 신라 견야성을 공격하자 백제가 구원군을 보냈으며 495년에는 고구려가 백제 치양성을 공격하자 신라가 군사를 보내는 등 두 나라는 매우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고구려의 파상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게 됩니다. 아무튼 삼국유사에는 소지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고 있는데 바로 정활 대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소지가 지방 순행을 하던 도중 까마귀와 쥐가 소지의 앞에 나타나 길을 막으며 굿을 피울기 시작하였고 이내 쥐가 사람의 말로 소지에게 이르길 까마귀의 뒤를 쫓아가라 라고 일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소지가 군사들과 함께 까마귀를 쫓아가던 도중 마침 길에서 싸우던 돼지 2마리를 마주하게 됐는데 이에 정신이 팔려 구경하던 찰나 때마침 한 늙은이가 연못 가운데서 나타나 소지에게 웬 글 귀를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이 담긴 겉봉에는 이 편지를 열어보면 2명이 죽을 것이고 열어보지 않는다면 1명이 죽을 것이라고 쓰여져 있었으니 소지는 열지 않는다면 1명만 죽을 것이니 차라리 2명보다 1명만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편지를 읽으려 들지 않았는데 하지만 천문과 역법을 관장하던 일관이 나서서 말하길 2사람은 백성이고 1사람은 왕을 뜻하는 것이라고 일러주니 자신이 타겟이라는 소리에 소지가 크게 놀라며 급하게 편지를 뜯어보자 그곳에는 검은고 갑을소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소지가 불이 나게 궁궐로 돌아가 검은고 갑을 쏘니 그 안에 숨어있던 승려와 왕비가 간통을 하고 있었는데 이에 크게 분노한 소지는 2사람을 잡아다 처형을 명했다는 내용으로서 이때 왕비가 바로 소지의 아내 선의 부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뒤 소지는 매년 정월 상해일, 상자일, 상오일에는 온갖 일을 삼가고 감히 동작하지 아니하였으며 15일을 오기일이라 하여 찰밥으로 까마귀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고마움을 나타냈으니 이게 바로 정월 대보름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와 달리 정통 역사만을 기록하는 삼국사기에 소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500년 가을 나리군, 즉 오늘날 경북 영주시에는 8호에 16살 된 딸이 절세미인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마침 소지가 그곳을 행차하자 8호는 자신의 딸에게 비단옷을 입혀 수레에 태우고 명주로 덮어 소지에게 바치게 되는데 소지는 음식을 진상받은 것이라 생각하여 열어보니 어린 소녀가 얌전히 앉아 있었는데 이를 본 소지는 꺼름칙하게 여기며 그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궁궐로 돌아온 소지는 날마다 그녀가 생각나 주체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몰래 궁을 빠져나가 그녀를 찾아가게 되고 그녀의 집에서 매번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에 빠져있을 때쯤 하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또 몰래 궁을 빠져나와 그녀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길에 앉아있던 노모를 보자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이 몹시 궁금했던 소지가 노모에게 이 나라의 국왕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고 성인 군자라 불리는 왕이 날마다 궁을 빠져나와 몰래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데 스스로 언행에 신중하지 못하니 성인이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크게 부끄러웠던 소지는 그날로 궁으로 돌아왔고 그녀를 궁으로 몰래 들여 별실에 두면서 결국 아들 하나를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소지의 이야기가 단순 가십거리라고 할지라도 말년에는 썩 평탄치 못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 결국 제위 22년 차인 500년 후사 없이 갑작스럽게 승하하면서 복호의 손자였던 지증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22대 국왕 지증 마립간이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재미없었어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